자,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겠지만 기운 내십시오. 자, 지금 이제 그 위에 이제 좀 복잡한데요. 위에 돔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돔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뭐 그 투시를 하다 보면 좀 설계하는 모드예요. 직접 도면 작업하듯이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투시를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3D가 되게 이제 그 저희도 이제 한 2년 전에 3D 수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복학생들은 아마 맥스를 수업을 받았었어요. 한 학기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맥스 수업을 했던 거는 3D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자고 한 것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에 맥스 3D 모델링 수업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도했고요. 한 학기,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한 강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의 의도는 뭐냐면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시라든가 입체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를 수업을 안 하고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게 배경 제작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투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업은, 그러니까 3D 수업은 사실은 투시 수업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 구조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3D를 할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수업에 넣었었던 것이, 교육과정에 넣었었던 것이 뭐냐면 어떠한 대상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만드는 공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꾸로 또 그런 수업을 안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돔 같은 건 실조리고 그냥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맥스에서 되게 쉽게 만들어요. 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썰면 돼요. 그리고 시그먼트 늘리면 되고, 시그먼트가 이제 칸이거든요. 칸 이렇게 늘리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투시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제 3D라는 것이 아까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1995년 6년 그때 나온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려서 설계를 했었던 시절이 것이죠. 예. 이걸 당연히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이런 구조들을 스케치를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을 그릴 때는 뭐예요? 네모 박스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박스 안에. 그 여기에 보면 아마 뒤쪽에 아마 앞쪽에 있었나요?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관 들어가잖아요. 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관이 사람이 막 움직이게 여유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딱 누웠을 때 그 사이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조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높이는 좀 다른데 폭하고 길이가 이렇게 거의 맞습니다. 맞게 제작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것처럼 박스 안이 각도가 전체 몸이 목 따로 가슴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기본 축은 뭐냐면 사람 할 때도 그냥 박스 안에 딱 놓고 나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박스에 박스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도면을 만든 겁니다. 가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렇게 옆에 구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서 그리는 거죠. 근데 요건 책을 내려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그죠?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나중에 한번 맥스 한번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요번에 이제 학생 하나가 그 학생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은 그 이미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게 이제 학생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맨 처음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맨 처음에 그려진 그림이고 왼쪽에는 쿨트에서 3D 그 이제 모델링 된 거 얹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잘못돼 있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어 지금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너무 많이 틀었네요. 예. 어쨌든 지금 잠깐만요. 그 판서를 할게요. 지금 이쪽에 그려진 그림이 원래 그림이었잖아요. 원래 그림이었는데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요렇게 기본적으로 뭐 구든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 클립에서 그냥 인물이 있으니까 갖다가 얹는 건데 그거 위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친구인데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눈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눈동자가 이 친구처럼 크게 기형적으로 뭐 만화체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코 있고 입술 있고 그죠. 머리카락도 그래봤자 여기서 심은 거니까 뭐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죠. 해서 이만큼 해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굉장히 부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려면 여기도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 몸 동작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3D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를 가지고 위에다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구를 갖고 축을 만들어 놓으면 네온박스에다 만들어 놓고 뭐 이 구멍을 이렇게 다 뚫면서 우리 그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만 몇 개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이제 요런 뭘 그릴 거냐라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꽤 기네요. 지금 요 모습이에요. 요거를 그리려고 한 거죠.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거기 맞춰가지고 요렇게 그려진 거죠. 원래는 요렇게 그려진 건데 밑에처럼 이렇게 스케치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밑에 스케치한 게 있죠? 네, 화면에 이렇게 스케치한 게 있습니다. 자, 요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투시에 맞춰서 잡아가면서 이거 각도를 전체를 트는 거죠. 틀고 위에다가 맞춰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가 아까 위에 그린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구조인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것이 한 것이 아니고 가상의 것이죠. 가상의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그렸는데 그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그런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진짜 제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맥스 부분은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거 정도는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포토샵처럼 필요한 것만 쓰는 거죠. 예, 필요한 기능 몇 개만 써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투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수월해지겠죠. 또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해서 제가 판단을 빨리 좀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점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모델링 된 거에 바라보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가능하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자기 맘대로 이동을 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근데 우리가 박스나 단순한 모형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런 복잡한 걸 내가 그릴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큰 구조만 보는 거죠. 쉽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얹어 보면은 모델링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모델링에서 이렇게 만들고 얘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꺾어서 요만큼 박스를 또 채울 수가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예,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단순해요. 그리고 얘는 뭐 거기 맞춰서 구멍 뭐 하나만 딱 뚫으면 되거든요. 구멍 뚫으면 투시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여기가 안 보이는 면이니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쉽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색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커트를 하고 다시 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니까 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투시가 이렇게 안에 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투시가. 그럼 여기도 사실은 또 안에 들어갈 테고요. 그죠? 우리가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보여지는 것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쵸? 예. 맞죠? 예. 그렇게 되겠죠. 안 보이는 면이. 그때 여기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좀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박스를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3D 안 해보신 분들은 뭔 소리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거 박스죠. 이런 박스 안에 이 구조가 있는 거죠. 그죠?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꺾여 있지만 어쨌든 해놓고 그냥 계속 맞히는 거죠. 그냥 예, 그 투시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본다. 잠깐만요. 위에서 본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저게 안 되나요? 이거는 옆으로 안 가네요.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구조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도 보고 다 이제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상태면은 이 각도면은 다리가 이제 이렇게 있죠.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강이 아니라 뭐죠? 냇가 같은 거죠. 이렇게 흘러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종각이니까 그 뭐죠? 정자 같은 거니까 거기를 색을 좀 다르게 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있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 꼭다리가 여기겠죠. 여기가 요렇게 보여지겠죠. 그쵸? 그 상태 이 폭은 뭐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서 지금 약간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시점을. 그쵸?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탑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뷰.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이게 되게 넓게 갔네요. 어쨌든 좀 저쪽이 흐리니까 하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위에 저기 성벽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건물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이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또 있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저 뒤에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있겠죠. 그죠? 저 뒤에 성벽이 또 이렇게 깃발 달린 곳이 깃발 달린 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비행기 모드죠. 그러니까 탑뷰, 그죠? 항공뷰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걸 그리면서 그 간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큼 떨어져 있고, 얼마큼 떨어져 있고, 이 공간이 어떻게 가냐, 그 다음에 요 뒤가 공간이 어떠냐, 이게 더 뒤로 가야겠네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아까 투시도 그렇게 해설을 했듯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화면이 앵글에서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충분히 우리 좀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연출을 해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투시는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관계죠. 저 아까까지는 한두 개를 가지고 했고 지금은 종합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요것도 이제 좌판도 이쪽 여기에 좌판이 있겠죠. 좌판 있고 위에서 본 사람이 이렇게, 그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되게 이제 머리하고, 그쵸? 머리. 그다음에 어깨축. 네, 그 정도면 되죠. 네. 애기, 그쵸? 바구니 하나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 완전히 어, 드론을 빨리 사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공중뷰가 되는 거예요. 공중뷰가 되면 기본적으로 공간은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거리의 단계니까 결국은 이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이곳이 공간이 이제 바라보는 건 여기니까요. 여기니까 되게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대비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대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빛이 막 들어오는 봄날 창가에 집 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먼지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대비가 심하고 점점점 가면서 대비가 약해지고 색도 앞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주변의 색과 좀 유사해져요. 주변의 색과. 그래서 의도적으로 블러 효과죠. 블러 효과를 주고 색도 뒤 전체적인 칼라색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칼라색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일단은 무조건 대비가 세요. 대비가 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거리를 좀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봤을 때 결국은 공간감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뭐 3D 프로그램이나 3D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빨리 습득을 하는 거예요. 빨리. 기본축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 뭐냐면 그림을 오래 그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좀 빨리 잘 그려야 되고 빨리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3D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따라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따라하기로 하는데 프로그램 까는 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한번 재밌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긋불긋 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는 거죠. 예. 지금 고강인데 이게 지금 왜 그리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뭘 그리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뷰어가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위에서 죄송합니다. 스크롤하면 좀 복잡하실 텐데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서 그런 골격이 있는 거죠. 네모에서 맞춰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 근데 여기서의 그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도 설명을 또 하시겠지만 일단은 책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끝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되는데 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요 축이 있고 여기 축이 있고 요렇게 축이 있고 저기 축이 또 요렇게 있습니다. 단계별 축이, 그죠? 단계별 축이 있어요. 그쵸? 그래 보이시죠? 예. 이걸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 축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저기서 설명하듯이 공간이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점점 이렇게 가고 되는 거죠. 아까 것처럼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네. 그다음에 더더욱 이 뭐죠? 이 확대선 강조선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심해지겠죠. 예. 지금 이런 거죠. 옆에서 할 때 이렇게 꺾인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개념을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상상으로 위에서 본 거 뭔 거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냥 박스에다 얹어 넣는 것들이에요. 그 요책 2는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중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물이든 인물이든 다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개념에서는 위에서 봤으면 각도가 이렇고 이럴 것이다가 우리 충분히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박스를 위에서 바라본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예.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 그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봐야겠네요. 결국 자, 요걸 봅시다. 요게 뭘까요?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밑에 내려온 지배 구조입니다. 그죠? 예. 지금 이거죠. 보시면 알겠죠? 그죠? 예. 자, 지금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들 그 뭐 종이로 뭐 모형 만드는 거 할 때 많이 보셨겠죠. 요거를 해서 접고 뭐 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다. 이제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죠? 예. 자, 요거는 또 뭘까요? 예. 자, 요거는 좀 앵글에 관련된 것들이죠, 앵글.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넓게 보는 거 50mm, 롱 보는 거, 뭐 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각의 문제예요, 화각. 요 화각은 요번에 이제 드론이 뭐 스피드 드론 비슷한 거 나왔는데 그게 보통의 화면이 우리가 그 드론을 띄웠을 때 뷰가 50이라고 화각이 50이라고 치면 요번에 150 화각인가 130 화각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이렇게 화각이 넓어진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더 많은 그 공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고프로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뷰 그러면 화각이 되게 넓어져요. 그냥 뷰가 그러면 좀 이게 좀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각에 따라서 이 단계 수치가 점점 가까운 거 멀어지는 거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를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결국 이제 뭐 문에 누가 왔어요? 그때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 앵글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요거 바꾸는 것도 포토샵에서 되게 쉽게 바뀌어지죠. 포토샵에서 자, 포토샵에서 제가 이미 사진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좀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각을 이렇게 들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줄이는데 어쨌든 화면에 한 이 정도로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거하고 이거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요게 지금 리셋 버튼이 네, 일단은 후다닥 만들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포토샵에서 그 사진을 확 어떤 그 입체에서 앵글을 벌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작업이 원본이에요. 이쪽에 거의 원본. 밑에 게 원본인 거의 원본일 거예요. 자, 요게 원본이고요. 원본에서
지금 요쪽이나 요떤 것들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쪽을 좀 변경을 했고, 요거는 요쪽 밑에 거, 여기는 여기도 좀 한 것 같고, 여기 그쵸,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화면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앵글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진을 갖고 리퀴드라고 하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 유튜를 이용해서 그렇게 늘리고 하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몇 번 해보면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을 가지고 구에서 어떠한 부분을 더 늘리고 나머지 더 줄여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유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기본적인 사진이네요. 그죠?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예.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이런 축처럼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엇박자죠. 그러니까 앵글이 쉽게 생각하면 약간 구부러진 듯한 앵글이에요. 그쵸? 투시가 이렇게 나올 수 없죠. 투시가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의 위치가 좀 다른 거죠.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요 철길이 약간 라운드로 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되게 그리기 복잡하죠. 예, 잘 보시면 이게 레일이 약간 휘었어요. 그쵸? 레일이 휘니까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틀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직선에 있는 레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차죠. 기차가 이렇게 보이진 않죠. 기차가 레일이 약간 이제 휘기 때문에 요런 각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토샵이든 맥스든 이런 장치를 통해서 입체를 좀 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자꾸 머릿속에서 어떤 걸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치를 요즘은 이용을 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진 작업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장치를 이용한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팁이니까요. 네, 이번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작업할 때 이런 부분들 팁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저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굴 간격이나 그러니까 캐릭터 할 때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십시오.